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치 100년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치과의사 이상수입니다. 저는 하루에 적게는 한 40명에서 많게는 한 80명까지도 환자 진료를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밥만 간단하게 빼시거나 체크만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치아 손상이 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속상하기도 하시고 무섭기도 하셔갖고 정말 이를 빼야 하는 건지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썩은 치아나 정말 잇몸이 많이 손상된 치아, 염증이 심한 치아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를 빼게 됐을 때 틀니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브릿지라는 방법을 해야 될까요? 요즘은 치아가 빠졌을 때, 이를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회복 방법이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는 물론 좋은 회복 방법입니다. 아주 치과계에서는 획기적인 회복 방법이긴 한데 거의 내 치아와 다름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뺐을 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브릿지나 틀니도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떤 것이 그럼 나한테 좋은 방법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지 마시고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치과 의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임플란트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많이들 아시는데 쉽게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까지 말하는 치아입니다. 치아를 뽑은 자리에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뿌리 부분을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흔히들 임플란트를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고는 이거 나사처럼 생겼으니까 나사처럼 돌려박아서 심을 받는구나 이 생각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는 굉장히 특수한 금속으로 뼈 속에 넣어 놓게 되면 뼈가 와서 달라붙습니다. 이게 부러진 뼈 붙는 거랑 거의 유사한 원리를 쓰다 보니까 심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뼈 부러졌을 때 깁스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까? 좋은 병원 간다 그래서 더 빨리 붙여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심어놓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윗턱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6개월가량의 뼈와 붙는 골 융합 기간이 필요합니다. 간혹 인터넷 같은 데서 광고하는 거 보면은 임플란트 하루에 다 끝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가서 보시게 되면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플란트 광고 중에 또 많이 혹할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거는 절개를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다고 해서 치과 공포가 심하신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방법이고 또 컴퓨터로 미리 다 준비하고 시술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첨단 시술 방법처럼 느껴져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갈 곳을 미리 알려주듯이 CT 등을 미리 찍어서 임플란트 수술할 곳을 정확하게 가이드를 만들고 그 자리에만 뽕 뚫어서 임플란트를 심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가 흔들려서 이를 빼신 분들이기 때문에 치주 질환이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잇몸뼈 손상이 크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조골 회복이 꼭 필요한데 치조골 회복 없이 그 자리에 구멍만 뚫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케이스들은 매우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조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잇몸을 열어야 하고 잇몸을 여는 순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하시려고 알아보실 때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정확하게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치조골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될 근처 부분에 중요한 신경이나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기에 조금 위험하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 이식 수술을 먼저 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 등의 대사성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내과를 방문하셔서 내과적인 진료를 받으시고 내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전신적인 상태가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수술에서 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사용되는 약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골다공증 약이 이 성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골 대사를 제한을 합니다. 골 대사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나사처럼 생겼지만은 뼈와 붙어야지 힘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뼈 대사가 변하게 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뼛속에 붙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할 때는 그 부위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뼈가 녹아버리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중이시라면은 꼭 치과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과 선생님과도 상의를 하셔서 약을 중단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이 아닌 다른 약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보통 비스포스포네이트 성분의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약 성분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능하다면 더 긴 기간, 심하면 1년까지도 약을 끊어서 성분이 다 없어진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드물게 잇몸뼈 상태도 좋고 전신적인 건강 상태도 좋고 너무 무서워서 근데 임플란트 치료를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이렇게 무서워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나 틀니를 쓰는 것도 좋은 치료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요즘은 또 수면 임플란트라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동안 임플란트 수술을 끝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다만 수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진료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치과에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다니시는 치과에 수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힘들게 심은 임플란트, 그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임플란트는 보통 한 10년 정도 간다 쉽게들 얘기를 합니다.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많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이 무렵에 제가 임플란트를 해드린 환자분들도 지금까지 잘 쓰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한 20년은 거뜬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2030년쯤 돼 봐야지 이게 30년도 거뜬하구나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물론 치과계에서 획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전신 건강 상태나 비용적인 부분 또는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임플란트보다는 틀니를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급에서는 한 30% 정도, 병원급에서는 한 40% 정도만 비용을 내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상황이나 상태, 건강 등을 고려하셔갖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가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임플란트는 좋은 거고 틀니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틀니 시술을 받고 지금도 틀니로 건강하게 잘 쓰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틀니 시술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의료보험으로 틀니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의료보험으로 틀니를 받으신 분들은 동일한 부위에 한해서 7년에 한 번씩 다시 틀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7년 정도 틀니를 쓰시고 새 틀니를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가 좀 남아있는 분들은 부분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는 그 원리에서부터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분 틀니의 경우 주의하신 분들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갈고리를 이용해서 남은 치아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치아가 튼튼하지 못할 경우엔 이 갈고리가 남은 치아들을 흔들어서 오히려 치아 수명을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이, 특히 위의 치아는 입천장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틀니의 경우에는 혀가 계속 움직이고 틀니 자체가 얹혀질 잇몸도 좁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래쪽 완전 틀니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2개 정도를 심고 그 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틀니 쪽에 똑딱이 단추 같은 거를 만들어서 끼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만든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보험으로 틀니를 제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꼭 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결정을 하셔야지 나는 이런 틀니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고 오시게 되면은 본인의 상태랑 좀 틀리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아래 틀니뿐만이 아니라 위의 틀니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틀니는 이렇게 입천장을 덮지만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4군데 정도를 심어서 여기도 역시 똑딱이 단추를 이용을 해서 틀니를 고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틀니를 잘 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위의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을 열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틀니를 소독하신다고 물에 넣고 끓이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틀니는 금속 골격과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끓이면 뒤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끼실 때 안 맞으세요. 그래서 틀니를 소독하실 때는 물에 끓이지 마시고 틀니 세정제를 구입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또 틀니를 닦으실 때 치약을 써서 닦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틀니를 치약으로 닦으시면 틀니에 흠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치약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생각보다. 틀니는 식기세정제를 사용해서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들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건강했던 치아도 나이가 들면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수명이 다하게 됩니다. 결국 필요하다면 의학의 힘을 빌어서 치아 건강을 지켜야 우리 몸의 건강도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더 늦기 전에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100세 치아 건강 지킴이 치과의사 이상수였습니다.